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 이어서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써서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중에 1차식으로 나눌 때만으로 제한된 방법이 조립제법인데 그때 우리가 내용 적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x의 개수가 1로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x의 개수가 1이란 얘기는 x-a로 나누었을 때 이 나누는 다항식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결국은 나눈 거하고 똑같아. 여기 오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이 나누는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가져다 나눈 것과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되냐,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되 자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눌 거고 x의 개수를 1로 하겠어. 그럼 x의 개수 1로 하는 방법은 x의 개수 2로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시켜보면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럼 조립제법을 먼저 시작할 때는 모든 항의 개수를 차수를 내림차수 내서 자 개수들을 쭉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항의 개수를 나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2x-6이라고 하는 이 식이 2로 묶으면 결국은 x-3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x의 개수가 1인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조립제법 하게 되면 얼마를 가지고 와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이제 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높은 차수항은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서 쓰고 그 다음에는 곱해서 올려서 쓰고 내려올 때는 더해서 올릴 때는 곱하고 내려올 때는 더하고 그 다음에는 곱하고 마지막에는 더하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나머지란 얘기야. 그러면 몫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3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 해야 된다고? 2차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다항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은 방금 여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했기 때문에 그럼 x의 개수가 1인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5인데 우리가 실제로 나눠야 될 1차식은 2x-6이야. 즉 다시 말하면 x-3에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꼴이냐면 2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이 뒤에 오는 식에서 얼마로 묶어내줄 수 있어? 2. 그러죠. 그럼 2로 묶어내주면 그 뒤에 오는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묶어서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제 곱하면 2x-6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플러스 5에서 결국은 2x-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제곱, 얘가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될 최종적인 목이고 얘는 나머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어디서 끝내버리냐면 나눌 때 얘를 몫으로 적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몫이라고 하면 얘로 전부 다 오답이 나올 때는 얘로 오답이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누구로 나누었을 때 몫이다?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 주어져 있는 식을 한 번 더 정리시켜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번은 더 손을 봐줘야 된다는 거. 그 대신 나머지는 안 바뀌어. 자, 그 자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자, 똑같은 다항식인데 정리된 방법이 달라. 첫 번째 나와 있는 애는 x에 대한 3차식 저렇게 되었는데 두 번째 똑같은 다항식에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이 아니라 x-2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뭘 이용할 거냐면 x-3이라고 하는 x-2라고 하는 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들을 찾아갈 거야. 자, 적어보면 이제 조립제법 쓰는 거는 나중에 써 보여줄 거고 먼저는 정리시킬 거면 이렇게 갈 거라고.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야.
그러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실은 얘를 다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뒤에서 곱셈공식을 배웠을 때 정리를 하는 거라서 정리를 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자 모든 항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여기까지가 x-를 다 모든 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x-2에서 정리를 한번 시켜줘. 즉 x-2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로 나누면 자 2x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하고 자 17이 만들어져. 좀 보여주면 나눌 거야. 그러면 2x 제곱 몫이 오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오고 뺄 거기 때문에 얘가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만들어지고 계수하고 차수 같게 할 거기 때문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오고 그 다음에 빼니까 6x 더하기 오고 계수하고 차수 같게 할 거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12하고 빼니까 17에서 몫과 나머지가 결정.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눕니다. 최종적으로 x-2에 대해서 3차, 2차, 1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로 안에 있는 이 식 얘를 다시 한번 x-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자 얘가 몫이 2x가 한 번 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리고 24 나머지는 24 뒤에 상수항 그대로 놔둡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2x제곱 5x 더하기 6을 이 x-의 3차랑 x-의 제곱이랑 x-의 1제곱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x-2로 나눠주고 있는 모양. 얘가 9x 더하기 6이 되고 플러스 9 그래서 9x-18에서 나머지는 24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결정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몇 차야? 이거 전개해봤자 x-2의 제곱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2의 세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3차의 모양이 되도록 한 번 더 나눠줄 거야. 누구를? 이번에는 2x 더하기 9 얘를 x 빼기 2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은 2가 되겠지. 이거야. 2x 플러스 9를 x-2로 나눠주고 있어. 그러면 계수하고 차수를 같게 할 거기 때문에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13이야. 이렇게.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2x-9를 x-2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네. 그리고 이제 얘를 싹 한꺼번에 정리를 시킬 거야. 정리시키면 2 곱하기 x-2의 몇 제곱이 나오고 세제곱 나오죠. 얘랑 얘까지 곱하니까 3차 나오지. 그 다음에 13이랑 곱해서 나옵니다. 13이랑 x-2랑 곱하고 그걸 다시 x-2로 곱하기 때문에 이제 x-2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4하고 2하고 곱해서 나와서 24 곱하기 x-2 나오고 플러스 17하고 정리.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는 2, B는 13, C는 24 D는 17.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냐? 쉬워? 쉽진 않아요.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야.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연습을 해갖고 딱 이게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쉬운 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금 x-2가 몇 번이냐면 최고 높은 게 3차야. 그러면 3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했잖아. 이거를 조립제법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최고차항이 2, 1, 마이너스 4, 5. x-2에 대해서 내림차순 했는데 x-2가 제일 높을 때가 세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얘를 3번 가져다 쓸 수 있어. 그래서 2로 조립제법 할 거야. 그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 그럼 17.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보이죠? 보이죠? 얘가 D야. 첫 번째 나온 애가 D야.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이제 두 번 해. 한 번 더 들어가면 곱하고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야. 자, 얘가 누구야? 얘야. 이 자리야. 그래서 얘가 C야.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까지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쓸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자, 얘가 누가 되냐면 B야. 여기 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A야.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 두 번째는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을 이용한 이유는 3번까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고민할까 봐서 잠깐 보여줄게.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먼저 x-2로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럼 얘가 a 곱하기 x-2로 뭐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묶어줬다고 생각을 해. 얘로. 그러면 제곱하고 플러스 b 곱하기 x-2 하고 얼마까지? c까지 묶어줘. d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x-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나머지 되겠죠. 그럼 x-2로 한번 조립제법.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조립제법 어느 자리가 된 거냐면 이 자리가 먼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나머지가 제일 끝에 오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가 필C가 나오는데 이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뭘로 묶어줄 수 있어? x-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x-로 여기서 한 번 더 묶어준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x-2 하고 b 하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c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7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얼마가 돼? 24. 얘가 17이 되는 거지.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뭘로? x-2로 다시 한번 뭘 해? 얘가 다시 한번 x-2로 나누게 되면 몫은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3이 되는 거고 마지막 x-2로 나눴을 때의 몫. 그래서 조립제법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한 번. 한 번 나눴죠? 그 다음에 몇 번 나눴? 두 번 나눴죠? 그 다음 이 가로 안에 있는 대가로 안에 있는 식을 x-2로 나누면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x-에 관해서 3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1차식으로 몇 번까지? 3번까지 조립제법을 하는 거고 그럼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B, C, D가 되는데 순서대로 A, B, C, D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나머지가 마지막에 오는 상수항 쪽에 있는 문자라는 거 생각하고 가면 돼. 여기서 한번 살짝 이제 흔들려. 이제 공통수학원 왜 해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데 중심 잘 잡고 이거 나머지 정리 뒤쪽에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지금 이거보다 이게 뒤에서 나왔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먼저 한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번? 1번? 이따가 보여줄게. 그래도 되지? 자, 이제 곱셈 공식 들어갑니다. 이제 적어야 돼. 있고 이제 나도 이제 더 말 안 하고 요거 쭉 적어줄 건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다가 한 5, 6개 들어갈 거야.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올 때. 그래야 수업이 진행이 돼. 자, 1번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완전 제곱식부터 갑니다.
이제 여기는 2번까지는 조금 어려웠으면 요 자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자, 세 번째. x의 계수가 1로 되어 있는 두 1차식의 곱, 합과 곱으로 풀어지죠. 1차항의 계수는 상수항의 합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의 곱. 자, 네 번째는 x의 계수가 1이 아닌 만약에 3학년 1학기 과정 방학 때 급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못 외웠다. 그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외워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등과정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공식들입니다. 5번부터가. 곱셈 공식이 되어 있어야 모두 가능해. 변형 공식도 가능하죠. 활용 문제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는데 항이 3개짜리야. 자, 일곱 번째.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지수랑 차수에 내려가는 순서랑 연결시켜서 자,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는 그대로 같이 가야지 부호 바꿔버리면 안 되고 외울 때. 자, 파란색으로 쓴 것까지 기억을 해 놓으면 이제 변형 공식이라던가 뭐 두 수의 합이라던가 차를 이용해서 곱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도록 하기로 하고, 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고 또 부호 바뀌는 자리들 잘 보고. 공식이 긴 게 하나 나옵니다. 제일 안 이어지는 공식. 다들 보면 제일 헷갈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자, 얘네들은 짝수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기차식이다 라고 합니다.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자, 전개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 아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플러스 ab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럼 뭐처럼 보여? 합차공식처럼 보이죠. 얘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으로 나와. 그래서 결국 정리시키면 a의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랑 계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으로 정리. 자,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 공식 그리고 많이 쓰이는 공식이야. 이게 그 도형으로 넘어가서 활용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 얘는 잊을만 할 때 공통수학2에서 한 번 더 얘랑 연결돼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왜냐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어떻게 찾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부터 시작을 해. 근데 그런 공식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물어볼 때 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얘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들 이렇게 막 쓰고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으로. 그래서 찾으려고 해. 근데 절대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 2개짜리를 3번 곱하는 것도 어려운데 3개짜리를 3번 곱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공식의 모양이랑 결과 다 기억하기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준 거 똑같아. 해준 거랑 같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랑 a 더하기 b 해가지고 전개해서 동류항까지 정리해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적을게.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a 플러스 b랑 곱해서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인데 거기다가 a 더하기 b 구하니까 항이 총 6개 나오긴 해.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 2a 제곱 b, 2ab의 제곱,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래서 동류항 정리하니까 얘랑 정리해서 3a 제곱 b 요렇게 들이해서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근데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그래서 어느 자리가 바뀐 거야? 얘랑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는 거. 유도하는 과정들은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거는 항이 3개짜리를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데 누구랑 누구랑 먼저 a 더하기 b랑 그리고 c랑 이렇게 2개의 항처럼 보이게 묶어줘. 그럼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면서 a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2ab가 풀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2bc랑 2ca에서 공식의 유도 과정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응용해서 풀어진 거고, 그 다음에 뭐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랑 x 더하기 c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해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랑 x 더하기 c는 차수의 순서가 3차, 2차, 1차로 내려가는데 상수는 상수끼리의 곱이고 앞에서부터 2차는 상수항의 합,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는 둘이 곱해서 더하는 꼴이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이 10개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오늘 쓴 걸 다 외워서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 때 2개를 다 외우기는 힘들 거야. 그치? 좀 고민해보자. 2개를 다 외우기는 힘들 거야. 그 대신에 개념을 하나는 정확하게 외우고, 제일 첫 시간에 한 개념 있잖아. 그거 하나는 외워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외워가지고 오고. 곱셈 공식만. 자, 얘를 가져다가 응용시켜 보면, 자,
자, 얘는 어디다 가지고 오면 돼?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서 몇 번 공식 가져다 쓰면 된다. 몇 번이냐면 5번 갖다 쓰면 돼. 5번. 이거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랑 x 더하기 c랑 그러면 x의 세제곱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b, bc, ca 하고 x 플러스 ab, c니까 플러스 1이 a인 거고 마이너스 2가 b가 된 거고 플러스 3이 c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 가져다 대입만 하면 계산되죠. x의 세제곱 플러스 a, b, c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c, ca x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1 마이너스 2 3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나머지는 계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그러면 근데 그런 계산 과정들을 다 줄여주는 게 지금 이런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 갖다 써야 돼. 이거는 뒤에서 3차 방정식 배울 때 한 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2번. 자, 2번은 누구 가져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 각 항 제곱 먼저 해.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요 지수일을 잘 활용해. 곱해서 몇 배? 2배. 얘네들끼리 곱해서 몇 배? 2배. 얘네들끼리 곱해서 몇 배? 2배. 그래서 2, AB, BC, CA.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 돼? 이제 부호 헷갈리지 말고 A. 그 다음에 이 전체 부호까지 끌고 다니면서 기억하면 되지.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하니까 4b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하니까 c의 제곱 그 다음에 했잖아 곱해서 몇 배? 2배 그럼 마이너스 2ab의 2배니까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2배 그럼 곱하면 둘이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 2bc야 근데 거기다 2배 그러니까 플러스 4bc a하고 c하고 곱해 그리고 2배 마이너스 2ca 좀 어중간하긴 한데 일단은 공식 외워가지고 와서 이 다음 거부터는 풀게 공식 적용하는 거는 응? 외워와서 쓰는 게 낫겠지? 외워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하는 거 보여줄게.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